예, 올림픽 소식을 해볼 텐데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화가 났습니다. 따지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큰 경기장에서 주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열게 되는데 이번에는 선상에서 센강에서 열렸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군요. 자, 공기소총 10m 혼성 경기에서 박하준, 금지연 둘 다 2000년생 동갑 내기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공기소총 첫 10m 혼성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이 은메달로 나왔습니다. 예선에서 2등으로 올라갔는데 결선에서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뭐 개막한 지 하루 만에 저렇게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환호하고 있고요. 두 선수 모두 남성 박하준 선수는 아시안게임 항저우에서 메달도 딴 선수고요. 금지연 선수는 이번에 아마 올림픽 첫 메달일 듯한데 첫 번째 우리가 기대했던 메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금빛, 또 은빛, 동빛 메달 소식 우리 선수들이 전해줄 걸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님 먼저 뭐 들어왔으니까 속보해볼까요? 이 혼성 경기 이 공기소총에서 혼성 경기 있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이런 경기가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남녀 각 한 명의 선수가 팀을 이뤄서 남녀 각 한 명씩 이 선수가 팀을 이뤄가지고 두 명이 팀을 이뤄가지고 10m 거리에서 공기소총 실력을 겨루는 이 경기거든요. 예선에서 남녀 각 30발씩 쏘고요. 30발씩 쏜 남녀 각 한 명씩 선수의 점수를 합산해서 높은 순위로 예선 1, 2위가 금메달 결정전에 나가고 예선 3, 4위가 동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독특한 방식이네요. 뭐 그렇죠. 1, 4, 2, 3도 아니고 1, 2위가 한꺼번에 다 쓰면 이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토너먼트식으로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기만식을 바꿨죠. 이 박하준, 금지연 선수 예선에서 2위를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선수와 함께 금메달 결정전에 올라갔거든요. 금메달 결정전은 또 한 발씩 쏴가지고 두 선수의 점수를 합산해서 더 높은 팀에게 승점 2점을 주고 비기게 되면은 1점을 주는데 16점을 먼저 따내는 팀이 승리하는 건데 우리 박하준, 금지연 선수 16대 1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단 첫 번째 은메달, 이 메달로 개막 당일에 첫 번째 메달로 은메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메달 못지않은 은메달입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좋은 소식 개인전도 있을 테니까요.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파리 올림픽이 개막을 했는데 황당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6개 참가국 가운데 48번째로 입장을 했는데 장내 아나운서가 우리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북한으로 소개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최평원님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원고에는 분명히 공식 파리 올림픽 이 순서지에는 분명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써 있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벌어졌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올림픽에서 전 세계 생중계되는 개막식 장면에서 이 선수단의 국호를 정식으로 명칭하는 건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실수지만 너무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실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의 그 영어 표기명이 정식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고요. 이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데모크래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북한과 남한을 서로 혼동해가지고 바뀌었다라고 한다면은 북한 선수단이 들어올 때에 남한이라고 즉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북한 명칭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명칭만 그대로 두 번 방송에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두 번 입장을 한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기 힘든 실수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고 대한체육회는 IOC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자, 바흐 IOC 위원장이 조금 전에 윤 대통령에게 직접 개회식 사과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원래 한국 계정에만 미안하다, 사과한다라고 해서 저게 제대로 된 사과냐, SNS 사과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바흐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개회식 사과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혀왔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고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파리 현지에 가 있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바흐 위원장에게 면담 요청을 했고 항의를 강력하게 했고요. 여기 외교부도 파리 프랑스 정부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지금 물어봐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이 관련된 내용을 장미란 차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그 소식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 100년 만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어떻게 이런 치명적인 사고를 낼 수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파리 올림픽이 환경 올림픽으로 치러지면서 이 버스에 에어컨이 없다고 하는데 파리도 굉장히 무더운 나라 여름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하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비단 파리 올림픽만의 특징은 아니고 일종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파리 올림픽에서 좀 더 강력하게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선수촌에도 에어컨 설치하지 않겠다. 이 버스, 그러니까 이 올림픽 존을 가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이용하는 예. 이 셔틀 버스에도 홍보체가 뭡니까? 예.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아서 더군다나 이 테러 위협 때문에 창문을 전부 다 닫아놓고 와. 테이프로 막아놨거든요. 고문이네요, 고문. 이 뭐 일명 그 사우나 버스라고 하죠. 네. 황선우 선수 얘기로는 이 특정 시간대에 선수들이 몰리기 때문에 저 버스 한번 탔다가 내려가지고 쓰러진 선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친환경 저탄소라는 명분에 지나치게 치우쳐서 오히려 이 선수들의 편익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화면에 있는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 에어컨 나오는 버스를 탁구 선수들에게 제공을 했고요. 숙소도 인근에 에어컨 빵빵하게 잘 나오는 곳으로 근처에 경기장 근처에 숙소를 마련해줘서 탁구 선수들은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아마 우리 메달 소식을 더 밝게 해줄 것 같습니다. 자, 양복 입고 서 있는 저 유승민 전 국가대표였고 금메달 땄던 선수죠. 이번에 그 기를 받아서 우리도 금메달 소식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